많이 받. 많이 받았다고? 네. 좋겠다. 뭐 할 거야, 그걸로? 다 그냥 저 이빨 조정만 응. 했어요. 아니, 무슨 용돈 받은 걸로 이빨 교정을 해. 아니 모르겠어요. 엄마가 다 가져왔어요. 어머님 그거 갖고 가서 뭐 해주신대? 이빨 조정을. 교정하는데 쓰신대? 그래. 다 모아서 나중에 너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 낫지.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조정을 했어. 그래? 자, 이제부터 계속해서 내내 나올 내용이야. 경제. 경제가 뭐야? 우리나라에서 응. 일어나는 일들, 일들인데 뭐에 관련된 일들? 나라에. 한일, 돈에 관련된 일들이야. 돈. 자,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않을까요? 좋아? 자, 경제가 좋다 나쁘다는 뭘로 판단할까? 돈이? 하지 않을까요? 응? 경제는 우리나라가 그 돈에 관련된 거를 경제라고 하는데, 자, 돈이랑 더 저기 하면은 재산이야, 재산. 재산을 우리는 부동산이랑 부동산으로 나뉘어.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이야. 그럼 부동산은 뭐가 있지?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 집은 안 움직이잖아. 그치? 그리고 땅. 그치?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움직이는 재산은 뭐가 있을까? 음식? 자, 동산, 부동산, 재산에 관련된 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 세금을 내는 걸 재산이라 그래. 자, 동산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움직이는 거. 좀 자동차세를 내거든? 1년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크기별로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동차세를 내. 자동차도 있고 뭐 비행기. 그리고 뭐 그림은 우리나라 지금 세금 겁나 오거든. 미술품 있잖아? 미술품 같은 거 아니면은 엄청 비싸게 사고 뭐 이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 미술품은 이름이 저기로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 땅, 건물, 자동차,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린 다 합쳐서 재산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걸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더 많은 비율로 가지고 있을까?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80% 이상이 부동산만 가지고 있어. 자기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야. 자, 그렇다 치면은 내가 만약에 현재 재산이 100만 원이 있다. 근데 이 중에 80만 원은 집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만약에 80만 원이야. 나머지 내가 20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 자, 선생님 만약에 지금 결혼했잖아? 근데 결혼하는데 20만 원 가지고 안 돼. 선생님 결혼하는데 5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지금 현금은 20만 원밖에 없잖아. 그러면 나머지 30만 원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 돈이 없잖아. 집을 뭐 해야 돼? 팔아야지. 그치? 팔아가지고 거기서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야겠지? 자, 결혼 비용이야 뭐 이런 거는 뭐 다 이렇게 저기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100만 원짜리로
뭐 내가 100만 원 저기가 있는데 50만 원을 지금 당장 세금을 내야 돼. 근데 내가 현금이 20만 원밖에 없어. 당장 세금 안 내면 잡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80만 원짜리 집을 팔아야 되지. 그치? 그럼 80만 원 집 팔아버리면은 나는 재산이 없어지지. 20만 원도 썼고 80만 원에서 세금도 냈고 하니까 나의 그 가치는, 자산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재산 저기의 가장 큰 문제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산보다는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 그러잖아? 그 뭔지 알아? 부동산 사면 절대 안 망한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저기야. 그래가지고 지금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 뉴스 봤어? 네. 지금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멘붕이 오고 있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가 돼야 되잖아. 그치? 자, 지금 우리나라는 돈이 많을 거 없을까? 돈이? 없어. 그래갖고 이번에 이거는 국가가 돈이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복잡한 건데, 어쨌든 이번에 가스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 선생님 아침에 뉴스 보는데 작년에 만약에 관리비를 30만 원을 냈다. 근데 올해 갑자기 45만 원을 낸 거야. 왜? 가스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보일러 때문에 가스 떼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30만 원 냈었는데 아무것도 못 해보고 15만 원이 더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근데 전기가 아니고 가스를 수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돈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가스공사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그러니까 가스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국가가 거기에다 쓸 돈이 더 이상 없는 거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불만이 막 많아지고 있지. 당연히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수많은 경제활동이라던가 이런 거를 관통을 해서 결국에는 국가가 돈이 많아지려면, 국가가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경제 주체라는 게 있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먼저 소비를 하는 가게가 있어. 그냥 일반 집.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기업.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내지. 그리고 이거를 더 소비도 하고 공급도 하는 국가, 정부라고 하거든. 이렇게 소비 주체가 있어. 이거는 그냥 어차피 배울 거니까 그냥 알아만 둬. 자, 그러면은 어렵지? 나중엔 더 어려워져. 자, 사회. 내용을 봅시다. 첫 문장부터 어려워. 부분에서는 성립하지만 전체로 확장했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 사실들이 경제학에서는 다수 존재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작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진리였어. 근데 이거를 전체로 확장시켰어. 전체로 확장시키면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란 말이야?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를 거야. 그치?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 농부가 사과 농사를 잘 지었어. 그치? 생산량이 증가를 했어. 사과의 수확량이 늘었어.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과가 많아졌어. 그럼 난 사과를 팔 게 많아졌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그 사과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까 적게 벌까? 어, 적게 벌어? 사과가 많아졌잖아. 돈 많이 줘. 돈 많이 벌지. 근데 나만 사과가 많아진 게 아니야. 지은이도 나랑 같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지은이도 사과를 많이 수확했어. 그러면은 사과가 많아. 양이 많아지지. 양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맞아. 싸지지. 그치? 뭐 풍년이다 이러면 뭐 엄청 싸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 그렇게 모든 농부가 사과 농사를 잘 지어 생산량이 증가했다면 가격이 폭락해 떨어져가지고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그치? 나 혼자 원래 적정량 수확을 하면 사과 하나당 만약에 100원을 받았다고 쳐. 근데 이번에 사과가 너무 잘 돼가지고 2배로 많이 나왔어. 2배로 많이 나왔는데 나만 그렇게 2배로 많이 나왔으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100명의 농부가 있는데 나만 엄청나게 수확량이 2배로 늘었으면 당연히 나는 수익이 2배가 되겠지. 근데 문제는 모든 농부들이 2배로 늘었어. 그러면은 세상에서 그 세계에서 당장 필요한 사과량보다 더 많은 사과가 생산이 됐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훅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라도 팔려면은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지. 그래서 개인 차원의 풍년은 소득 증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모든 농민의 풍년은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안 좋아. 저축 역시 마찬가지죠. 저축 하십니까? 아니요. 안 해? 네. 해봤어? 통장은 있어? 네. 통장은 있는데 안 해? 엄마가 해주시죠. 아, 엄마가 해주시고. 그럼 하는 거지. 지은이 이름으로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 그럼 하는 거야. 그래. 자, 근데 지은이가 언제까지 어른이 되고 나면 엄마가 안 해주시고 지은이 직접 할 거 아니야? 그치? 저축. 근데 지은이가 만약에 취업을 했어. 자, 지은이 받고 싶은 월급이 얼마야? 생각해봐. 생각이요. 그냥. 한 300 정도. 300? 자, 혼자 살 거야?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혼자 살 거야? 그럼 독립을 해야 되니까 월세를 내야 되겠지. 자, 어디서 살 거야? 그거 모르겠는데. 아니 뭐 서울에서 살 거다, 아니면 뭐 강남에서 살 거다, 아니면 이 동네에서 살 거다, 뭐 많잖아. 모르겠어. 살고 싶은 동네가 따로 있어? 그냥 여기서 살고. 그냥 여기 살고 싶어? 근데 엄마랑 따로? 네. 이 동네 월세가 얼마 정도 됐지? 뭐 대충 뭐 한 60만 원이라고 치자. 이거보다 비쌀 거야. 관리비 따로. 비싸다고요? 이거보다 비싸. 네, 뭐 몇 평이니, 뭐 방이 몇 개니,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자, 혼자 살 거지? 뭐 반려동물이나 뭐 이런 거 안 키울 거야? 네. 응, 그럼 혼자 살아. 자, 그러면은 밥은 밥이요? 밥 어떻게 먹고 싶냐고? 그냥 맛있게. 맛있게? 그냥 밥을 아침은 꼭 먹어야 돼? 아니, 아니야? 그러면 점심 저녁은 먹을 거야? 점심만 먹을 것 같은데. 저녁은 안 먹어? 아니, 저녁을 먹으면 아침에 엄청 팅팅. 그럼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 아니, 2끼 먹는데 응. 딱히 밥 먹는 걸 안 좋아해. 밥을 안 먹으면 뭘 먹어? 간식 같은 거. 과자? 과일이랑. 과일. 과일도 비싼데. 과일 중에 뭐 제일 좋아해? 왜요? 딸기랑 딸기. 또 블루베리랑. 비싼 것만 좋아하시네요. 아, 그래요?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 아, 상관없어요. 아, 그래? 자, 그러면은 식비로 우리가 밥은 많이 먹지 않지만, 그치? 밥은 많이 먹지 않지만 그래도 한 끼당 10,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으면 기본적으로 다 10,000원이잖아. 네,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10,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러면은 한 달이 30일이잖아. 그러면은 얼마겠어? 식비가? 30만 원. 한 40 정도.
60만 원이지. 하루에 2끼 먹었네. 아, 그렇구나. 진짜 벌써 돈이 별로. 그리고 그 회사 다닐 거 아니야. 혼자 살 때면 어쨌든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버니까, 그치? 회사를 다닐 때 걸어 다닐 순 없잖아. 아, 교통비. 교통비. 몰랐대요. 그치? 교통비가 만약에 뭐 지하철 한 번 탄다. 지하철 한 번 타는 게 1,000원이잖아? 아니 1,500원? 올랐나? 더 올랐나? 그때 되면 한 2,000원 된다 치자. 2,000원? 오고 가고 2,000원이야. 그럼 하루에 4,000원이지? 네. 그치? 주 5일 출근한다 쳐. 그러면은 일주일에 2만 원이야. 그치? 그럼 4주면은 8만 원이야. 그치? 8만 원인데, 또 주말에 뭐. 그치? 회사만 갈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통비 10만 원. 아, 너무 심하다. 자, 10만 원이 들어. 교통비 10만, 식비. 옷 사야지. 아, 근데 계절이 바뀌니까. 그치?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살 순 없잖아. 옷 사야지. 옷 사는데 한 달에 뭐 옷 한 벌 하나 사면은 한 5만 원씩 드는데, 우리 한 달에 하나만 산다고 치자. 네? 너무 적지 않아요? 너무 적은데. 그럼 10만 원 올까? 네. 아, 근데. 자, 화장품도 사야 돼. 아. 은근 비싼데. 그치? 팩트나 뭐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는데, 뭐 자주 써야 되는 것도 있잖아. 뭐 스킨로션이라던가 뭐 이런 거 매달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화장품에다가 한 2만 원 정도만, 뭐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저기 쓴다고 쳐도 그럼 6만 원이잖아. 그치? 뭐 이렇게 한다 치고. 그리고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야? 120만, 130만, 140만, 145만 원. 그치? 자, 뭐 이렇게 하고. 지윤이 뭐 이건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어? 그래도 갖고 싶은 것들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갖고 싶은 게 뭔데? 그냥 바뀌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 약간 귀여운 인형? 아니요? 귀여운 소품이나 소품? 소품이 기본적으로 한 5만 원씩 해. 3만에서 맞아요. 5만 원씩. 그치? 그거에다가 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냥 기타 구매 비용 그래서 뭐 2개씩 산다 치자. 10만 원. 그치? 하나 더 들지 않아요? 한 15분. 욕심이 많으시네요. 15만 원. 남은 돈을 자, 우리 또 뭐 들어야 돼? 핸드폰, 통신비. 보통 얼마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나오고, 그리고 그게 그 인터넷도 같이, 어쨌든 독립하면 인터넷도 따로 써야 되잖아. 인터넷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나와. 그러니까 통신비 한 20만 원 쓴다고 보면 돼. 자, 이렇게 열심히 쓰면, 그치? 솔직히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 왜냐하면 친구를 만나서 친구랑 같이 놀면서 다른 거 뭐 먹을 테고, 어른 되면 뭐 술도 마실 테니까 술값도 들고, 남자친구 생기면 데이트해야 되니까 데이트도 가야 되고, 만약에 같이 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 그러면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든단 말이지? 활용할 되게 어? 적은 것 같아요. 300만 원. 근데 우리나라 지금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300이 안 돼. 진짜요? 응.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자, 이건 원룸이야, 원룸. 네? 원룸이야. 원룸. 방 하나짜리. 방이 두. 원룸에도 무슨 60만 원이 나네요. 우리나라가 그래. 그래요? 자, 그리고 야, 그 뭐지? 딱 이 책상 한 3개짜리, 한 6개짜리, 6개 붙여놓은 것 같은 방을 고시원이라고 하거든? 네. 고시원 뭔지 알지? 네. 드라마에 나오는 고시원은 고시원이 아니야. 그건 원룸이야. 그래요? 드라마에 나오는 고시원 말고 진짜 고시원은 다리가 끝까지 안 펴져. 근데 어떻게 살아요? 그니까. 그래서, 그리고 침대가 엄청 딱딱해. 그래서 핸드폰 진동이 울리잖아? 그러면은 핸드폰 진동이 온몸으로 전달이 돼. 침대에 올려놓으면. 그리고, 이제 그런 데가 보통 한 강남이나 서울에서는 30에서 한 50만 원까지 해. 근데 고시원이 정확하게 뭐 하는 데인데? 고시원은 정확하게는 예전에 고시가 시험 보는 거거든?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이런 시험 관련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예전에는 거의 다 농사를 짓고 살았잖아.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아서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되게 만약에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 그러면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서울로 올려 보내야지. 서울로 올려 보내는데 돈이 없잖아. 농부가 뭐 얼마나 돈이 많이 있겠어. 그래가지고 뭐 소를 팔고 논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학비를 대고 막 올려 보냈어. 자, 그러면은 이 아들 입장에서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까지 해서 나한테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빨리 사법고시 합격이 돼서 검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판검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법고시, 지금은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사법고시를 보고 이제 검사로 임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야 되잖아. 근데 사법고시는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시험이랑 달라. 일단 다 논술형인데다가 법전 있지. 대한민국 헌법 뭐 이렇게 된 거 엄청 두꺼운 책. 그걸 다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1년 만에 붙는 건 거의 신의 자식이고, 거의 뭐 3년, 4년, 5년, 막 10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해야 되지. 그러니까 돈을 막 그렇게 많이 벌 수도 없잖아. 뭐 기껏해야 아르바이트 뭐 그때는 편의점 있었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데서 알바나 한다고 쳐도 뭐 얼마나 벌겠어. 그치? 풀타임으로 알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잠만 잘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그걸 고시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게 비슷한 적인데 그냥 돈 없이 고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집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근데 그 집이라고 할 순 없어. 일단 부엌 없고, 부엌이 공용 부엌이야.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이야. 그래서 영화나 이런데 기생충 봤어 혹시? 기생충 안 봤겠고 더글로리도 안 봤을 테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복도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복도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방들이 있어. 그리고 이 끝에 부엌, 화장실 있어. 그래갖고 다 화장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사람마다 씻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알아서 눈치껏 씻어야 되는 거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응. 샤워실. 부스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사치스러운 거 없어. 아, 그래요? 진짜 시골 화장실 같이 생겨가지고, 나도 솔직히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시골 화장실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그 작은 화장실 있잖아. 그러니까 뭐 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샤워 부스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면대에 샤워 부스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이래. 그래가지고 눈치껏 씻어야 되는 거야. 뭐 3층은 여자층, 4층은 남자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옆방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린대.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잠만 자는 거지.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여기서 잠만 자는 거야. 근데 잠자러 들어왔는데 옆 사람이 앉아고 만약에 통화를 하고 있어. 얼마나 개짜증날 거야. 잠을 못 자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사는 뭐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런 데가 비싸. 우리 기준엔 비싸지. 40만 원, 50만 원 막 이러니까. 선 넘지. 근데 기본적으로 고시원은 보증금이 없어. 보증금, 만약에 우리가 지은이가 월세를 산다 그래. 그러면은 60만 원짜리를 사는데 선생님이 그 잠실에서 새로 생긴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산 적이 있거든? 1년 살았나? 근데 거기서 거기가 월세가 95만 원이었어. 원룸이었어. 원룸인데요? 복층이었는데 복층이고 원룸이었는데 95만 원이었어. 거기다가 관리비가 30만 원이었어. 엄청 비싸지. 그러니까 그 125만 원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매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모든 학생들한테 말하지만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돈 버는 거야. 절대 나가려고 하지 마.
그래요? 절대 나가려고 하죠. 어머님들이 가끔 가다가 나랑 통화하면은 내가 애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뭐 20살만 되면 나가겠다고 하는 애가 죽어도 엄마 옆에 붙어 살겠다 그런다고 선생님 책임지시라고 막 이러는 어머님들 가끔 가다 계시거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300만 원을 저기를 했어. 근데 지윤이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그러면은 결혼을 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은 결혼 자금은 어쨌든 모아놔야 되잖아. 할지도 모르니까. 안 하면은 그거 다른 데다 쓰면 되고. 그치? 만약에 그럼 결혼 자금을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 집이랑 뭐 이런 거를 다 해서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한 1억 정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 1억 정도 모아야 된다고 보면 솔직히 1억 가지고 결혼은 못해. 집까지 얻을 순 없어. 자, 1억을 모아야 된다 치면 지은이 몇 살, 만약 결혼한다면 몇 살에 하고 싶어? 최대한 늦게 하고 싶은데. 최대한 늦게가 몇 살인데? 막 60살 이러진 않을 거야. 그래서 한 만약에 하면 38 정도까지는. 38? 네. 그래, 38살. 그러면은 지윤이가 25살 때부터 일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총 몇 년이야? 13년 동안 우린 저금을 할 수가 있어. 그치? 네. 13년 동안 저금을 하는데 1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년에 얼마씩 저축해야 돼? 간단하게 우리 10년이라고 하자. 1년. 1년에? 1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씩 저기 해야 10년이면 1억이지. 지금 1년에 1000만 원씩 저축을 하려면 그러면 한 달에는 최소한 80만 원은 저축을 해야 돼. 그치? 네. 그래야 이제 96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80만 원을 저축한다고 쳐. 그럼 한 달에 80만 원을 매달 10년 동안 저축을 하면 1억이 될 수 있어. 그치? 그러면은 자, 60만 원, 6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만약에 저축을 80만 원을 한다 치면 그치? 120에 200에 210, 220, 235, 250, 252만 원. 자, 그러면은 한 40만 원 정도는 따로 쓸 수가 있겠네. 그치? 근데 문제는 이때 뭐야?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거나 이런 거 가서 또 돈을 내야 되지.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 특히 5월 막 이런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결혼하잖아. 5월 달이 날씨가 좋으니까. 5월, 4월, 5월, 막 9월, 10월 이럴 때 결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 때 돈 엄청 많이 나가.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이럴 때 입 싹 씻고 그냥 나 돈 없어 이렇게 쌩깔 순 없잖아. 그치?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몸으로 때우든 뭘 하든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갖고 이제 300을 벌면 간신히 내가 쓸 수 있는 용돈이 한 3, 4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건 되게 널널하게 잡은 거고 사실 거의 마이너스가 나와. 저축할 돈이 없어. 그래서 그래도 300만 원 정도 벌면 저축까지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30만 원을 못 벌어. 자, 어쨌든 이렇게. 근데 지윤이가 딱 보고 나는 80만 원 말고 저기까지 그냥 내 용돈까지 해서 120만 원 한 달에 저축을 할래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월급의 거의 반을 저축을 하는 거잖아. 그치? 저축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그치? 내가 뭐 할 거? 다른 거 용돈 쓸 걸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면 지윤이는 부자가 될지도 몰라. 근데 국민 전체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만 많이 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근데 모든 사람이 지윤이처럼 저축만 한다고 생각을 해봐. 많은 사람들이 저축만 하고 소비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지윤이가 40만 원을 가지고
뭐 나와서 뭐 군것질 거리도 사 먹고 뭐 아니면 뭐 가다가 뭐 갑자기 뭐 귀걸이나 아니면 목걸이나 뭐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게 저기 해가지고 그런 게 예뻐서 또 사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어.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거나 고용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래서 심지어 기존의 설비 투자를 줄이거나 고용한 사람을 해고하기도 한다. 지훈이 만약에 맨날 같이 놀던 친구가 있어. 우리 이번엔 여기 가서 같이 놀자. 막 이러고서는 사진 찍고 맨날 이러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자기 잘렸대. 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뭐 매출이 안 나온다고 고용 정리한다 그래갖고 잘렸어. 나 이번에 같이 못 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완전 슬퍼지는 거. 이렇게 기업이 투자를 줄이거나 고용 규모를 줄여버렸어. 그러면 회사를 다니던 사람도 퇴사를 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하던 가게들 역시 더 이상 수입을 올리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축을 하고 싶어도 저축할 돈이 없게 된다. 이게 우리 코로나 때 저기였어. 우리 맨 처음에 코로나가 떴을 때 막 이렇게 됐을 때 국가에서 뭘 했어? 뭘 시켰어 사람들한테? 가게. 그치. 셧다운하고 거리두기 시켰단 말이야. 그치? 자, 거리두기를 시키고 한 번에 한 테이블에 4명 이상 못 앉아 있게 뭐 이런 거 저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래갖고 그때 상견례 못한 커플들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4명 이상 못 앉으면 신랑 신부랑 신랑 어머니, 신랑 부모님, 신부 부모님 하면 6명이잖아.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상견례를 못하는 커플들도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식당 문을 닫았어. 그러면은 이 식당은 돈을 어디서 벌어? 돈을 못 벌지. 월세는 내야 되는데 돈은 못 벌어. 그러면은 이 식당은 어떻게 돼? 망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사람들도 이렇게 망했어. 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다른 식당 가서 돈을 쓸까? 못 쓰지. 잘려가지고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써? 그치? 돈을 못 쓰지. 그러면은 나는 원래 매달 뭐가 있을까? 공산품이. 뭐 비누를 사야 된다고 쳐. 샴푸를 사야 된다고 쳐. 샴푸를 사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샴푸를 못 사. 샴푸를 안 사고 나는 비누로 머리를 감을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샴푸 공장은 어떻게 돼? 또 망해. 그치? 그럼 공장 다니던 사람들도 또 나와가지고 샴푸 못 사니까 또 비누로 머리 감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저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결국엔 돈이 안 돌아가지고 경제가 막 푹상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어. 그래갖고 국가가 한 그 사업이 뭐였어? 대만지. 그치. 돈 쓰라고 줬잖아. 사람들한테 제발 돈 좀 써라. 니네가 써야 공장도 돌아가고 식당도 돌아가고 다른 데도 문 안 닫고 그래야 너네도 안 잘리고 그래서 막 재난지원금을 줬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축을 하고 싶어도 저축할 돈이 없게 된다. 그치? 그래서 그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안 주고 카드로 줬잖아. 그 현금으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게. 알아 뭔지?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를 쓰거든? 현대카드를 쓰는데 그 현대카드에다가 40만 원을 넣어준 거야. 신용카드를. 그래, 신용카드에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만약에 뭘 긁잖아? 그러면은 그 재난지원금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거지. 선생님 돈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게 해줬어. 왜냐면 현금으로 줘버렸는데 현금으로 만약에 샴푸 안 사고 난 계속 비누로 머리 감고 저축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공장은 영원히 문을 못 열잖아. 그래갖고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안 주고 저렇게 카드로 쓸 수 있게 해줬어. 그래서 저축을 하고 싶어도 저축할 돈이 없어져서 사회 전체가 지나치게 소비를 줄이고 저축만 하면 오히려 저축할 소득조차 얻기 어려워진다. 왜? 다 망하니까.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저축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역설이 뭐야? 어떤 주의나 시장에 반대되는 이견.
그치. 이거를 우리는 모순이라 그래. 모순. 아이러니. 들어봤어? 자, 이거 내가 이게 이건 1이야. 이건 1이 아니야. 이 두 개 다 참일 수 있을까? 찾을 수 있고. 참. 진실일 수 있을까? 하나는 누구는 이건 1이야. 이건 누구는 이건 1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반대되는 말이잖아. 우리 이렇게 반대되는 걸 상충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대되는 것 같은 저축을 하면 부자가 돼. 라는 게 진실이었어. 근데 저축을 하면 모두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 이거는 반대되는 말이잖아. 근데 전자도 맞고 후자도 맞단 말이야.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저축해. 라고 하는데 저축만 하면 오히려 가난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저축만 하지 마. 이거 두 개 다 진실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진실이라서 우린 이거를 역설이라고 불러. 오케이? 어렵긴 하지만 이걸 저축의 역설이라고 부른대. 자, 오늘날 많은 경제학자들은 저축의 역설을 우려하여 지나친 저축은 오히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유불급 많으면 없느니만 못한다. 많으면 모자란만 못한 나를 과유불급이라 그래.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로 소비를 늘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 무턱대고 하는 소비가 뭐가 있을까? 지인이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하고 싶은 소비 없어? 그냥 안 쓸 것 같은 거 사는. 그게 무턱대고 하는 소비야. 선생님은 쓰레기. 예쁜 쓰레기도 괜찮지. 선생님 호텔 뷔페를 좋아해. 네. 인당 최소 15만 원이야. 근데 많이 먹으면 되니까. 그치, 그게 문제야. 선생님 많이 못 먹어. 그냥 다 비워놓고 가세요. 어? 그러면은 5개 정도 먹을 수 있어요. 뭘 하라고? 그냥 속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빼놓고. 선생님 아무리 배고파도 2접시 이상 못 먹어. 진짜요? 5개. 그래갖고 5접시 정도 먹으면 내가 눈치 안 보고 뷔페 가자라고 하겠는데 선생님은 샐러드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근데 샐러드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뷔페 가면은 내가 이거 못 먹는 그런 것들을 먹어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뭐랄까 샐러드를 많이 먹는 건 아니야. 근데 샐러드랑 뭐 선생님이 맨날 먹는 게 보통은 이제 그 라자냐나 파스타 같은 건데 네. 어쨌든 엄청 찐득 그 꾸덕꾸덕하게 치즈로 막 저게 되어 있는 거 있어. 막 그런 거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고기는 많이 안 먹고 회, 초밥 뭐 이런 거 많이 먹거든? 근데 그거랑 뭐 아니 어쨌든 선생님은 뭐랄까 되게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먹는 걸 좋아해. 근데 문제는 많이 못 먹어.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못 가. 그래서 가자고 누구한테 말도 못 해.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랑 만약 잘 먹는 사람들이랑 가게 되면은 내가 못 먹는 걸 그 사람들이 대충 처리해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나는 혼자서 많이 못 먹으니까 이제 되게 아까운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근데 선생님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는 무조건 호텔 뷔페야 이러면은 생각 없이 소비를 하는 거지. 뭐 지금 한창 저기 하는 게 딸기 뷔페. 딸기 뷔페 가봤어? 봤어요. 유튜브. 그치. 요즘 이런 거 많이 한다. 선생님 이런 거 한 번도 못 가봤어. 물론. 돈이 아파. 그치. 물론 딸기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막 디저트류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딸기 뷔페를 가면은 이제 만약에 나는 인스타용 사진을 찍고 싶어서 딸기 뷔페를 간다. 그건 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쓸데없는 소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무턱대고 막 내가 하고 싶다는 이유로 막 소비를 늘리게 되면 이제 저기가 인스타용 사진 찍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선생님은 일단 커피는 아메리카노밖에 못 마시고 단 건 못 마셔. 진짜요? 단 거는 머리가 아파.
당구 먹는 스무디 같은 거는 스무디도 막 저기 뭐야 동남아 가가지고 망고 스무디 먹는 거 아니면 안 먹어. 진짜요? 딸기 스무디 뭐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진짜 딱 아메리카노 그거 꼭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겨울에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여름엔 차가운 아메리카노 그거밖에 안 먹어. 가끔 가다 이제 카모마일이나 뭐 약간 허브티 종류 뭐 이런 거 마시긴 하는데 많이 마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딜 가도 가성비가 안 좋은 거지. 비싼 거 안 먹으니까 입맛이 이렇게 비싼 저기가 아니야. 그래서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무턱대고 소비를 늘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이제 호텔 뷔페 이런 거 그런 거가 있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쓸데없는 소비? 하고 싶은 거 없어? 쓸데없이 막 만약에 돈이 지윤이한테 얼마가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줬어.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 없어? 하고 싶은 거예요? 덕질할 것 같은데. 덕질? 뉴진스? 네네네. 근데 여자애들은 아니 여자 아이돌들은 굿즈가 막 그렇게 남들들처럼 엄청 막 그 다양하게 나오지 않지 않아? 더 반대잖아요.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 똑같지 않아요. 다. 아니 왜냐하면 여돌들은 지금은 여돌들이 여자애들 팬들이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여돌들한테 남자 팬들밖에 없어가지고 남자 팬들이 굿즈를 안 사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못 번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트와이스보다 스트레이키즈가 더 돈을 많이 벌지. 진짜요? 맞는 거. 왜냐면 스키즈 팬들은 그거를 사고 굿즈를 사고 그 트와이스 팬들은 다 아저씨들이라 그걸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웃기는. 그리고 그 뭐지? 트와이스가 지금 트와이스는 다들 좀 연령대가 높은. 그러니까 그 트와이스는 올림픽 공원에서 종합운동장에서 체조 경기장에서 저기를 못 하고 공연을 못 하고 스트레이키즈는 할 수 있대. 아저씨들이 안 온대. 그래서 너무 좀 속상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덕질? 덕질하면 뭐 사고 싶은데 솔직히 덕질한다고 뭐 사면 그거 좋아? 좋긴 한데 그게 나중에 뭐 갑자기 안 좋아지면은 샀던 돈들이 아깝기도 하고. 그치. 아니 일단 뭔가 만약에 맨 처음에 딱 보면은 사고 싶다 하긴 하는데 막상 그거 갖다 쓸 데가 없잖아. 네, 그건 살짝 뭔가 막상 사보자고 사면은 진짜 왜 샀지? 그니까 나는 포카가 제일 포카를 뭐 어떻게 그 친구 중에 포카 진짜 많은 애 있어. 아니 그니까 그게 그래서 포카 바인더도 따로 팔잖아. 근데 내 사진도 안 봤는데 포카를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는 메모리즈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매년 연말에 나오는 1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그거는 연초에 나오는 거고 시그랑 메모리즈는 달라. 그래요? 시그는 연초에 나와서 그 달력이랑 뭐 이런 거 같이 주잖아. 그게 시즌 그리팅이고 그 연말에는 메모리즈라 그래가지고 그 한 해 동안 했던 활동들을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CD가 한 6장이 나와. DVD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그는 한 번도 안 사봤어. 일단 시그는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일단 나는 그 화보집 있잖아. 그걸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 화보지요? 화보집 시즌 그리팅이든 뭘든 사면은 이제 엄청 사진이 많이 오잖아. 나는 몰라 내가 그렇게 사진에 집착하는 타입이 아니라 그런가 딱히 사진을 보면서 나 이런 거 꼭 갖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굿즈를 많이 안 사는 걸 수도 있어. 거의 다 사진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 건 좀 갖고 싶어. 잠옷 막 이런 거 있잖아. 잠옷 그런 뭐 잠옷이나 아니면은 그 열쇠고리 키링. 키링이 진짜 장난기 아니에요? 왜? 이게 조그마한 게 10,000원이 넘잖아요. 그치 비싸긴 하지.
근데 키링을 지난 추석 때 나온 굿즈를 키링을 하나 샀어. 그거 어느 가방에 매달렸지? 그 키링 한번 사면 오래 쓰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키링이랑 아 그리고 목걸이가 있었어. 네. 스톤헨즈랑 방탄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목걸이가 있었거든? 생각보다 쌌어. 생각보다 싸가지고 내가 3개나 질렀어. 네, 아비세요? 아, 진짜. 그래갖고 엄마한테 혼나고. 뉴진스는 요즘 다 좋은데 방탄이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방송을 안 했잖아. 그래. 자기네들 음악 방송만 하고 예능이라던가 이런 걸 안 나갔잖아.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힘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오히려 빌보드나 이런 데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고 막 이런 저기도 많았어서 뉴진스는 좀 그런 걸 좀 내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뉴진스 자컨 있어? 폰이요? 그 자체 콘텐츠.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예능하고 뭐 이런 거 있어? 유튜브에 있죠. 유튜브에 있어? 있겠지. 뭐 투바투도 있으니까 걔네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하지 않아요? 달려요? 달방은 이제 끝났어. 아, 그래요? 진이 군대 갔잖아. 맞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럼 최애가 누구예요? 최애는 입덕은 일단 지민이랑 남준이로 했는데 약간 요즘은 정국인 것 같아. 저야마도 정국이. 정국이가 웃는 게 갈수록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게 좀 어떻게 남자애가 그렇게 생겼지? 네. 그렇지 않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뒤에나 풀어보자.